안녕하세요. 안지원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전 유나라고 해요. 민규 씨한테 항상 신세지고 있어요. 민규 씨 아내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누구세요? 회사 직원분이신가? 네? 그런 게 아니라 전 민규 씨 애인이에요. 애인이요? 알고 있겠지만 민규 씨는 제 남편이거든요? 그쪽은 일반적으로 불륜 상대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애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거든요? 제가 민규 씨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불륜은 아니죠. 그래서? 민규 씨 퍼스트가 무슨 용건으로 연락했을까? 그야 뻔하죠. 헤어지라고 연락한 거죠. 이혼해주세요. 저랑 민규 씨한테 민폐라고요. 뭐? 내가 어떻게 민폐가 됐다는 건데? 아줌마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서 민규 씨랑 제가 결혼을 못 하잖아요. 저희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아줌마? 그렇구나. 게다가 저 지금 임신까지 했어요. 민규 씨 아이라고요. 그래? 지금 벌써 6개월이에요. 이혼 안 해주시면 이 아이는 아빠도 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곤란해요. 그니까 빨리 헤어져 주세요. 사장님이라서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사는 민규 씨한테는 저같이 어리고 예쁜 여자가 더 잘 어울려요. 하루라도 빨리 민규 씨 놔주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 하고자 하는 말은 알겠어. 임신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민규 씨랑 얘기 좀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줄래? 네, 기다려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여보, 아까 유나라고 하는 애한테 카톡이 왔는데 당신 애를 임신했다고 하더라? 아니, 뭐야? 잠깐만! 왜? 프사 봤는데 엄청 어려 보이더라? 몇 살이야? 아니, 한 23살 정도 됐을걸? 그렇게 어린애야? 딸또래밖에 안 되는 어린애랑 놀아나다니. 그 나이에?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던 거 잊었나봐? 아니, 뭐 여러 사정이 있었어. 당신은 내가 웃음나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한다고 했지? 아니, 그니까 그건 내가 진짜 미안해. 이혼만큼은 절대 안 돼. 그렇겠지. 회사까지 경영하는 사장이라는 인간이 자기 딸뻘인 애를 임신시키고 아내랑 이혼한다고 하면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겠지 뭐. 특히 가장 큰 거래처 회장님이 그런 거 엄청 싫어해서 들키면 회사고 뭐고 끝장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봐줘. 뭐? 그럼 걔는 어쩔 건데? 6개월이라는데 이젠 낳는 거 말고는 방법도 없잖아. 그건 그냥 낳으라고 하고 양육비만 보내면 되지 않을까? 어때? 어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다 지친다. 임신시킨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냥 책임지고 결혼해줘. 나랑은 이혼하고. 아니, 잠깐만! 다만 조건에 따라서는 원만하게 이혼해줄 수도 있어. 결국 불륜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 적당히 이유 붙여서 원만하게 이혼한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면 되지 않아? 나랑 이혼할 때도 위자료 없이 딱 재산분할만 하고. 어때? 진짜? 그런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고? 당신한테는 아무런 메리트도 없잖아. 불륜한 더러운 남편을 버린다는 메리트가 있잖아. 불륜 상대한테 연락 오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애들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 헤어져도 되잖아. 챙길 것만 챙겨서 딱 갈라서자 그냥. 진짜? 괜찮겠어? 아니, 근데 조건이라는 게 뭔데? 뭐 이상한 건 아니지? 조건은 딱 하나야. 나랑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그 애랑은 연락하지 마. 뭐야, 그게 다야? 그것만 지키면 이혼해주겠다고? 불륜을 숨기고 싶은 거라면 최대한 증거가 안 남아야 되지 않겠어? 이혼하고 나서는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할래! 이혼할래! 불륜만 안 들킬 수 있다면 나야 좋지. 지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서로 행복해지자, 우리. 그래, 알겠고 집 오면서 이혼 서류나 받아서 써와. 나머지는 내가 써서 낼 테니까. 알겠어! 유나씨, 나야. 이제서야 연락하시네.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언제 이혼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당신 지금 본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건 알고 있어? 아내가 있는 남자랑 놀아놨잖아. 그야 당연히 알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을 뿐인 거니까요. 그쪽 연애가는 내 알 바 아니고 그래도 일단 불륜으로 우리를 이혼으로 몰고 간 거니까 끝맺음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 옷매줌이라고요? 뭐 돈이라도 달라고요?
어머, 의외로 눈치가 있네? 위자료라고 알지? 그걸 좀 내줘야겠는데? 그럼 뭐 한 6천 정도면 되나? 6천? 통이 크네? 전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잘 사는 남편한테 버림받고 추하게 노후 보내실 거 생각하면 불쌍하니까 많이 처진 거예요. 하여튼 6천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이나 해주세요. 아주 시원시원하네. 나야 뭐 얘기가 빨라서 좋긴 한데 정말 6천씩이나 줘도 되겠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민규 씨는 사장님인데 그 정도 돈도 없을까 봐요? 저랑 민규 씨의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든 내드릴게요. 아, 그래? 뭐 그쪽이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나야 거절할 이유는 없지. 당연히 한 번에 다 줄 거지? 분할로 내면서 몇 년이고 나랑 엮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죠. 이혼하면 두 번 다시 저희랑 엮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위자료 한 방에 6천 다 줘야 된다? 그 내용을 담아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줄래? 그렇게만 해주면 바로 이혼해줄게. 알겠어요. 바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빨리 좀 이혼해주세요. 그래. 어제 서류 보낸 거 확인했어. 이혼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야. 아싸! 이제 드디어 부자 남편이랑 멋진 집까지 다 내 거다. 축하해. 이제 잘해봐. 감사합니다. 아줌마는 이제 힘드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사모님 지위를 박탈당하셨잖아요.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위자료는 아껴서 쓰세요. 아, 맞다. 위자료 하니까 생각나네.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괜찮아? 네? 질문이요? 하세요. 돈 많은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아줌마한테 질문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 고마워. 그럼 물어볼게. 위자료 6천은 어떻게 줄 생각이야? 뭐 사랑의 힘으로 어쩌고 하더만 그 인간 완전 무일푼이야. 네? 그 인간 저축이고 뭐고 돈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고 그쪽도 딱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서 어떻게 6천을 내겠다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큰 집이랑 비싸 보이는 차도 있는데 뭐 총 없으면 그거라도 팔면 그만이지? 집이나 차나 다 내 명의인데? 민규 씨 거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팔 건데? 응? 걔 지금까지 4번 불륜했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자기 재산을 하나씩 줘왔어. 뭐? 불륜을 4번이나 했다니. 뭐야? 설마 몰랐어? 하긴 그걸 굳이 본인이 말할 필요도 없긴 하겠구나. 지금껏 4명이나 그쪽처럼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불륜 상대들이 말이야. 진짜? 말도 안 돼. 분명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전에 찾아왔던 애는 위자료 달라고 하니까 바로 빌면서 떠나고, 또 한 명은 민규 씨한테 제대로 된 재산도 없는 거 알고 떠나고, 나이 얘기 듣고 떠난 애도 있었지. 근데 아직 20대인데 수천만 원 단위의 빚을 지고 고작 손에 남은 거라고는 나이 50 다 되어가는 아저씨면 그건 수지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잠깐만. 돈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말했잖아. 지금까지 4번 바람 피우고 그때마다 나한테 위자료로 재산을 다 넘겨왔다고. 처음에는 혼자 살던 시절에 모아온 저축을 받았고, 두 번째에는 갖고 있던 귀금속들 팔아서 돈 받았고, 세 번째에는 차랑 결혼 후에 모아온 저축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4번째 때는 집을 내 명의로 돌렸어. 아, 참고로 빚은 그 인간이 그대로 다 갖고 있다. 나랑 이혼하면 이제 남는 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랑 빚밖에 없을걸? 허세가 심하고 낭비벽이 있어서 모아둔 돈도 없을 게 뻔한데 뭐. 아니, 뭐? 거짓말하는 거지? 진짠데? 세 번째 때 받은 그 저축도 내가 매달 들어오는 그 인간 급여에서 빼서 만들어 왔던 거야. 그걸 위자료로 받은 후에는 그만두긴 했지만 저축의 저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뭐? 그럼 6천만 원은 어떻게 내? 그거 다 민규 씨가 낼 예정이었는데? 그래,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뭐 분할로 내고 이런 건 인정 안 해줘? 빚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에 다 내. 애가 중학생 정도 되면 정년퇴직하고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뭐 70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를 6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주다니 너무 고맙네. 싫어! 싫다고! 그딴 거 필요 없어. 도로 데려가! 반품 불가야. 입금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안녕. 아니 당신! 유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돈이 어쩌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대체? 어? 나는 위자료 얘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걔가 위자료로 6천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 근데 그걸 당신을 통해서 내려고 했다고 하길래 당신한테는 집이고 차고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줬지. 그게 다야. 뭐? 집이고 차고 없다니 무슨 소리야?
뭐야, 왜 당신까지 그래? 예전에 나한테 위자료로 줬잖아. 잊었어? 차나 집이나 명의 변경한 후에도 평소처럼 쓰고 다녔으니까 뭐 본인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었나 봐? 진짜 뭐 뇌가 아랫도리에 달렸어? 내가 왜 재산분할만 하고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아? 이제는 어차피 당신한테 뜯어낼 것도 없었기 때문이야. 아니, 잠깐만 있어봐.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무슨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 이혼도 다 끝났고 서로 남남인데 뭐. 당신은 그 애랑 결혼할 거잖아. 아니, 진짜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걔가 주겠다고 했다니까. 나한테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데. 혼잣말 그만하고 하여튼 위자료나 똑바로 줘. 나 이제 곧 이사 갈 거야. 프랑스에 있는 딸 부부가 자기 있는 데로 와서 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이랑 차랑 싹 다 처분하고 거기로 가기로 했어. 에? 프랑스? 딸 부부라니 무슨 소리야? 언제 결혼을 했대? 하긴 당신은 모르겠구나. 자기 딸이 프랑스로 유학 갔을 때는 두 번째 애랑 불륜하던 중이었던가? 결혼식 때도 딸이 싫다고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그딴 인간은 아빠도 아니라면서 말이야. 참고로 아들 부부는 이제 곧 애도 낳아. 알고 있었어? 말도 안 돼. 자업자득이야. 뭐 이번에 태어나는 애는 잘 키워봐. 그럼 안녕. 그 후로 몇 번이고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싹 다 무시하고 차단하고 착신 거부까지 했습니다. 직접 만날 일도 없도록 집과 차도 전부 팔고 일단 호텔로 이사 갔습니다. 그 둘은 그 후에 위자료 건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민규 씨가 돈이 없어 결혼을 주저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격분한 유나 씨가 회사에 쳐들어와 불륜 사실을 전부 폭로했고 직원들과 거래처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고작 위자료 정도로 끝낼 소동이 아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기도 태어날 텐데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인 걸까요? 뭐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제 알 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그 후로 준비를 마치고 프랑스로 이사를 갔고 딸 부부에게 도움을 받아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지만 매우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야 아직 많이 있으니 당분간은 조금 놀면서 여유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며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행복을 저주하는 친구를 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렇게 추하게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그 친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 프로필 사진 뭐냐? 프러포즈 받은 날 찍었던 사진인데 어때? 내 얼굴로 프로필 사진 해놓는 거 쑥스러워서 잘 안 하긴 하는데 현식 씨가 잘 나왔다고 해줘서. 아니, 너 말고 가방 말이야, 가방. 가방이 왜? 네가 무슨 돈으로 그런 가방을 사니? 월급쟁이 얼마 받는지 뻔히 다 아는데. 너 로또 맞은 거면 이실 찍고 해. 네가 숨겨도 다 아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현식 씨한테 선물 받은 거야. 프러포즈 선물이라고 줬어. 이게 그렇게 비싼 가방이었어? 나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네. 장난하니?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데 정말 이걸 프로포즈 선물로 받았단 말이야? 네 예비 신랑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맞는데 시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하셔서 그런가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 그이는 평범해. 나랑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만났는 걸 뭐. 그 회사를 내가 갔었어야 했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신하고 애 키우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 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카페 차린다더니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난 아무 의욕도 없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뭐하나? 그 돈 전부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이 또라이 같은 건물주는 무슨 월세를 그렇게 많이 받아 처먹는지. 길 가다가 콱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네. 네가 정한 가게 자리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좋아했잖아. 싸면 뭐해. 장사해서 번 돈 월세로 나갈 생각하니 피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는 일도 없이 내 돈 뜯어가는 건물주 같은 인간들은 다 뒤져버렸으면 너처럼 남편이 사준 명품백 자랑하는 인간들도 벼락 조심해야 할걸? 뭐라고?
내 말 맞잖아. 너 그 사진에 가방 찍힌 줄 몰랐다는 거짓말은 나한테 안 통하니까 할 생각도 마. 남들 보라고 의도적으로 명품백 귀퉁이 찍어서 올린 거 나는 다 알거든. 사실대로 말해도 안 믿어줄 테니까 그건 됐다 치고 내가 의도적으로 찍어서 올렸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젠데? 내가 도둑질을 했니? 남을 비하하기를 했니? 프로필 사진 하나 올린 걸로 이런 소리까지 들을 일인가 싶다. 결혼 전부터 네가 조금 천박해지는 것 같아서 한 소리 한 것뿐이야.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 저 천박이라니? 말이 조금 심하다? 천박한 여자가 별거니? 지는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남편 믿고 나대는 게 천박한 여자지. 암튼 프로포즈 받은 거 축하하고 결혼 축하하고. 축하해주는 건 고마운데 호텔에서 결혼식 할 거야? 축에는 3만 원 할 거니까 내식 때 손해났다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그래도 호텔 스테이크 썰러 한번 출동해야겠네. 혜림이는 대학교 절친입니다. 저희 과에서 단 한 명에게만 주는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 둘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번갈아 가며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졸업 후 혜림이는 혼전 임신을 하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 남자가 생활력이 좋지 않아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너 그게 사실이야? 내 가게 건물주가 너희 시어머니라는 거? 그게 정말이야? 나는 처음 듣는 소리야. 오늘 현주가 내 가게 와서 실컷 떠벌리다가 갔어. 니네 시어머니가 이 상가 소유하고 있다고. 너 진짜 사람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니? 현주가 내 시댁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길래 아는 대로 답해준 것뿐이야. 난 네가 한다는 그 카페가 어디인지도 몰랐다고. 나한테는 굳이 찾아올 필요 없다면서 카페 위치도 안 알려줘 놓고서는 현주한테는 카페 주소 알려줬니? 대학 동기들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현주는 원두 납품하는 지인이 있다길래 소개받으려고 카페로 불렀단 말이야.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여기 건물주가 니네 시어머니라잖아. 혹시 땡땡동에 있는 건물이면 시어머니 소유가 맞아. 그쪽에 작은 상가 하나 갖고 계시고 주로 카페 위주로 세입자 받고 있다고 하셨거든. 너 일부러 다 알면서도 나한테 말 안 했지. 내가 너네 시모 건물에 새들었다는 거 알면서 얼마나 꼬셨을까? 대학 때는 둘 다 똑같은 위치였는데 이제는 건물주 며느리랑 세입자 사이가 됐으니. 내가 건물주도 아니고 건물 관리인도 아닌데 네가 거기 새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가게 차려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인데 우리 둘이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건물주 며느리가 됐으면서도 착한 척 오지네. 너같이 순진한 척하는 애랑은 엮이기도 싫어. 그 친구와는 그 대화가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악에 받쳐하는 말에 저도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그 친구와는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문 앞에 이런 쪽지가 있는데 이게 뭐지? 윤재가 대학교 때 남자친구 사귀고 임신까지 했다. 당신은 지금 사기 결혼한 거다라고 적혀있어. 내 이름이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자기 주변에 짐작하는 인물 없어?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를 질투했다던가 하는 사람. 짐작가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짐작가는 사람 사진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봐. 나도 요즘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이상한 일이라니? 어떤 여자가 자꾸 내 주위를 맴도는 게 느껴져. 얼마 전에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있는데 어떤 야한 옷을 입은 여자가 대놓고 나한테 술을 쏟고 말을 걸길래 피했거든. 근데 헬스장에서도 그 여자를 만났고 커피숍에서도 봤어. 자꾸 내 쪽을 쳐다보길래 너무 무서워서 계속 피했거든. 처음에는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런 쪽지까지 보고 나니까 우연이 아니겠다 싶어서. 잠시만. 혹시 이 사람은 아니지? 맞아, 이 여자야.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인 거야? 내 대학교 절친인데 서로 다투고 나서 연락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다니. 나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어. 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남편한테 접근하고 이상한 쪽지까지 보내? 글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발뺌하지 마. 증거가 있으니까. 설마 내가 네 글씨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리고 남편도 네 얼굴 똑똑히 기억한대. 그 말인즉슨 네 남편도 내 예쁜 얼굴과 화끈한 몸매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네? 역시 남자 눈은 다 똑같다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야, 너 아무리 나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 남편한테 접근해서 꼬시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나는 건물주 며느리 되면 안 되니? 너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나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뭐라고?
너 어떻게 남의 남편을 뺏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내뱉니? 나도 정정당당하게 너랑 경쟁할 거야. 네 남편 앞에 나타나서 나도 괜찮은 여자라고 어필할 거라고. 혹시 알아? 네 남편이 나를 더 마음에 들어해서 너랑 이혼하고 나를 선택할지. 그럼 나도 이제 건물주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도 유부녀고 심지어 아들까지 있어. 제발 정신 차려. 아들 있는 건 맞지만 유부녀는 아니야. 나 이혼했어. 서류상으로 깨끗하고 누굴 만나든 그건 내 자유야.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나는 내 힘으로 건물주 자리까지 올라갈 거니까. 이 세상에 건물주는 많아. 내 남편 건들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보면 되잖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건 내 맘이야. 너 설마 네 남편이 나를 선택할까봐 겁나니? 건물주 며느리 소리 들으면서 살다가 신데렐라 꿈 깨는 것처럼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가기가 겁나서 그러는 거지? 혜림아, 너 지금 제정신 아냐. 이혼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제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자, 응? 너나 정신 차려. 이 세상에 너만 건물주 며느리 되고 나는 안 된다는 법은 없어. 나도 이제 멋지게 이 세상 살 거거든. 너 이러는 거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른 친구에게 들어보니 혜림이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겨우 가져오기는 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빚을 내서 명품 가방을 사들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 매달 카드빚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혜림이 눈에는 시댁 지원을 받으며 여유있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자신을 향한 공격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유독 저에게 집착하며 제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그 친구의 모습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멀리하며 시간이 흘렀고 저 역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소식 들었어. 너 이혼했다며? 응, 그렇게 됐네. 남편 쪽 원인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아? 응, 나 말고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대. 바람 피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나 몰래 아이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먼저 얘기하더라. 이제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다. 그렇지도 않아. 의외로 후련하기도 하네. 내 성격이 결혼 생활이랑 잘 안 맞았잖아.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해줘서 오히려 좋기도 했어. 위자료도 섭섭지 않게 받았겠네? 그 부잣집에서 너 조용히 내보내려면 오죽이나 신경 썼을까? 받기는 했어.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건 비밀이야. 나중에 내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고 친구들과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고 불쌍하게 보는 시선도 싫었고 부잣집에 시집갔다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돈방석에 앉았다는 말을 듣기도 싫었기에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이혼했다며. 대박 대박. 그렇게 됐어. 나한테는 네 남편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생난리를 치더니 결국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겼네? 남편 믿고 깝치더니 꼴 좋다. 너 그게 이혼한 친구한테 할 소리니? 아이고, 미안. 근데 네 꼴이 솔직히 우습잖아. 돈 많은 집에 시집 갔다고 은근히 티내더니 결국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기고 쫓겨나다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다야. 너도 이혼했잖아.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는 후벼파지 말자. 나는 너처럼 주제넘게 나대다가 이혼 당하지는 않았지. 너 그렇게 부잣집 며느리 티내다가 갑자기 벼락거지 돼서 어떡하나. 돈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너한테는 돈 빌려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너도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이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카드빚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다른 동기들한테 다 들었어. 어차피 이제 너나 나나 남편 없이 생활해야 하는 건 똑같잖아. 드디어 우리 둘 다 비슷한 출발선상에 놓인 거야. 나도 힘들긴 하지만 너한테 3천 정도는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어. 참고로 3천만 원은 아니고 3천 원. 너한테는 이 정도가 딱이지. 너한테 돈 빌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아직도 콧대 높구나. 나한테는 힘들다는 말 해도 돼. 우리 친구잖아. 친구이기도 하지만 건물주랑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카페에 있는 건물 말이야. 시어머니가 아들 잘못으로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위자료로 그걸 줬거든. 이제 내가 그 건물 건물주라는 거지. 뭐? 너 그게 사실이야? 안 그래도 세입자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너한테 먼저 말하게 됐네. 앞으로 잘 부탁해, 세입자님. 야, 윤지혜. 앞으로 평생 널 저주할 거야.
너는 내 인생의 방해물이야.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게 도대체 왜 내 탓인지 모르겠어. 내 인생과 네 인생은 다른 거잖아. 앞으로 사사건건 날 걸고 넘어질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네 인생 살도록 해. 저는 그 이후로도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그 친구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마저도 견디기 힘들었던지 결국 카페를 접고 나갔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바람에 혜림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 친구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그 친구가 저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말들 덕분에 상처 입었던 지난 나를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벌써 초등학교 입학하고 학교 들어가면 재밌는 일 많을 거야. 보라도 기대 많이 되지? 아니요. 별로 기대 안 되는데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싫어요. 에이,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보라야.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커서 꿈도 이루고 훌륭한 사람 되지. 그런 의미로다가 우리 보라는 꿈이 뭐니? 꿈?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다고? 전 그냥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좋아요. 친구들 왔다. 저 나가서 놀다 올게요. 저녁 먹기 전에 일찍 들어와. 으이구, 커서 뭐가 되려고 사내놈처럼 저러는지 워. 너무 걱정하지 말어. 건강하고 씩씩하니 보기 좋은 걸 뭐. 하긴 건강하게 자라주면야 최고지. 활달한 성격 봐서는 나중에 여군 시켜도 좋을 것 같고. 여군? 군인이 꼭 나쁜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 딸 성격이면 군인이랑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 나란히 군인 장교로 복무하는 아빠랑 딸. 운동 좋아하는 성격 봐서는 운동선수 시켜도 돼. 아니면 당신 젊을 때처럼 무용수로 활동해도 좋고. 우리 보라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 찬성이야. 으이구,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아무튼 보라 어릴 때 가족사진 많이 찍어둡시다. 지금처럼 귀엽고 예쁜 시절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7개월 후. 남보라, 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어? 아버지 들어오시는 거 보고 자려고요. 근데 오늘 아버지 훈련 있어요? 10시가 넘었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세요? 그러게. 혹시 부대 사람들이랑 회식 있는 날인가? 제가 부대에 전화해볼까요? 아까 엄마가 전화해봤는데 아버지 퇴근하시고 부대에는 안 계시대. 아마 동료 장교분들이랑 모여서 탁배기 한 장 걸치시고 있는 모양이야. 그렇구나. 엄마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남철현 대위네 집입니... 네? 뭐라고요? 병원이요? 병원에서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보라야... 나중에 설명해줄게. 일단은 옆집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자고 있으렴. 병원 가는 거면 같이 가요. 보라야, 제발.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어떻게 엄마 혼자 그냥 보내요?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데? 며칠 뒤. 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그래. 내가 좀 오래 잠들었던 모양.
근데 여기가 어디니 보라야? 기억 안 나세요? 아빠 며칠 전에 사고 나셔서. 잠깐만 보라야. 엄마가 아빠한테 차근차근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잠깐 간호사 언니들한테 가서 놀고 있을래? 네, 엄마. 대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얼른 부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내가 왜 병원에 누워있어? 그리고 내 다리가 왜 없어? 당신 퇴근 늦어지던 그날 철도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당신이 기차에 치여버리는 바람에 미안해요. 부상이 너무 심각해서 내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다리를 절단해서라도 당신을 살려야만 했으니까.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건 분명 아주 끔찍한 악몽일 거야. 세상 누구보다 건강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안진뱅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좋게 생각하자고요, 여보. 기차에 치여놓고도 목숨 부지한 사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요. 기적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의사 불러와. 지금이라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니까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여보. 벌써 수술 다 끝났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부대에서는 뭐래? 그게 연대장님 다녀가셨어. 당신 사고 때문에 전역하게 됐다고. 세상 참 잔인하다. 반년 후. 술 좀 그만 마셔요, 아버지.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어차피 이제 난 평생 안진뱅이 신세야. 건강 따위 챙겨서 뭘 어쩌겠다고. 아버지. 근데 네 엄마는 왜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니? 제때제때 안주 차려서 술상이나 봐오지 않고? 혹시 내 몸 이렇게 됐다고 벌써 딴 살림 차린 게냐? 아빠 진짜 너무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망이야, 정말. 이놈이 어디 아버지한테 말버릇이 아주? 오호라, 이제는 너까지 날 무시하는 모양이로구나. 내가 아버지를 언제 무시했다고 이래요? 아빠는 엄마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엄마 요즘 돈 벌러 다녀요. 고깃집에 설거지하러 다닌다고요. 고깃집에 설거지를? 어여쁜 무용수였던 네 엄마가? 엄마가 그러는데 집에 돈이 없대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랑 아빠 퇴직금은 수술비로 벌써 다 써버렸고요. 사고 보상금이라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푼 못 받아서 쌀 살 돈도 없다고. 그럼 그동안 아빠 술값은 어떻게 냈니? 고깃집 설거지로 번 돈으로는 빠듯했을 텐데. 그게 사실 엄마가 고깃집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력사무소에서 일감 주는 대로 나가서 일하더라고요. 어제는 소똥 치우는 일까지 다녀오셨다고. 아이고, 내가 몹쓸 놈이구만. 아내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술독에만 빠져서는. 보라야, 아빠 이제 정신 차릴게. 대신 한 가지만 도와주지 않으련? 응, 말씀만 하세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해. 근데 아직은 휠체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보라가 휠체어를 좀 밀고 다녀줘야겠다. 며칠 뒤. 방금 휠체어 밀어주고 나간 아이가 따님이신가 봐요. 참 씩씩하고 예쁘네요. 제 다리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면접 얼마나 보고 다니셨나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봤죠. 하지만 다리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재봉틀 공장이지 않습니까? 재봉틀은 다리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바닥에 있는 페달을 발로 밟아야 재봉틀이 작동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럼 혹시 외람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는 없을까요? 다른 공장을 소개시켜 주셔도 좋고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딸 아이랑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혹시 운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운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으로 만들어진 차가 있어서요. 악셀이랑 브레이크 페달을 손으로 작동시키는 장치가 달려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재봉틀 페달을 손으로 작동시키는 장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신 열심히 일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몇 달 뒤. 요즘엔 학교 끝나고 매일 공장으로 오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미없어졌니?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겼거든요. 더 재미있는 일? 그게 뭔데? 아빠가 가르쳐준 재봉틀이랑 노는 거요. 덕분에 요즘 저 학교에서 인기 최고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간 인형 옷을 다들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아빠, 지금 울어요? 왜요? 우리 보라가 뭘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슴이 막 복받쳐 올라서 우는 거야.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다 부모 마음이거든. 아니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저도 아빠 보면서 몰래 많이 울었었거든요. 다시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 모습 보면 자꾸만 가슴이 벅차올라서요. 우리 보라랑 엄마가 정신 차리게 해준 덕분이지 뭐. 사장님이 아빠를 위한 재봉틀을 만들어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참에 보라도 꿈을 결정해보는 건 어때? 꿈이요? 그래, 꿈. 패션 디자이너 어떠니? 재봉틀도 좋아라 하겠다. 직접 옷 만드는 일도 좋아라 하겠다. 패션 디자이너가 너한테 딱일 것 같은데? 네, 좋아요. 꼭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예쁜 옷 많이 만들래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하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약속! 10년 후. 엄마, 아빠, 일어나봐요. 아, 얼른. 갑자기 웬 호들갑이야? 우리 보라,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오늘 대학교 입학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럼 혹시 네, 맞아요. 저 명문대 합격했어요. 제가 꿈꾸던 패션 디자이너과에 합격했다고요. 아이고, 우리 보라 장하다.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 해내는구나. 놀라기는. 난 우리 딸 당연히 해낼 줄 알았어. 얼씨구, 그런 사람 치고는 너무 감동한 표정인데? 당장이라도 당신 눈에서 눈물방울 떨어지겠어. 갱년기 때문이야. 남자들 원래 나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 많아진다잖아. 에이, 뭐야? 그럼 아빠는 하나도 안 기쁘다는 소리네? 당연한 걸 가지고 기뻐할 것까지야. 암튼 나가서 차 시동 좀 걸어놔 줄래? 좋은 날이니까 외식하러 가자. 으이그, 좋으면서 부끄러워하기는. 알겠어요. 나가서 차 시동 걸어놓을게. 휠체어는 엄마가 밀고 나와요. 여보, 있잖아. 응, 보러 나갔잖아. 이제 마음껏 기뻐해도 돼. 이야, 우리 딸 최고다. 우리 보라 최고다. 난 이제 세상 아무 여한 없어. 당신 기침이 너무 심해진 거 아니야?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요. 됐어. 재봉틀 공장 먼지가 많아서 다들 기침 달고 살아.
병원이라면 아주 끔찍하기도 하고. 하기사, 그런 아픔을 겪었던 곳이니까. 아무튼 외식하기 전에 사진관 들릅시다. 우리 보라 대학 합격 기념으로 가족 사진 찍게. 가족 사진으로 거실 벽을 도배해 놓는 게 내 인생 남은 단 하나의 꿈이거든. 난 아직 하나 남았는데. 우리 보라,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거. 그니까 당신 오래오래 건강해야 돼. 딸내미 졸업해서 패션 디자이너로 자리 잡고 결혼식에 신부 입장 시킬 때까지는. 알았어. 10년 후. 컷. 그동안 촬영하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다큐멘터리 잘 나올 것 같아요. 남보라 디자이너님. 글쎄요. 감사 인사는 다큐멘터리 성공한 다음에 듣도록 하죠. 당연히 대박 날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패션 디자이너가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니까요. 뭐,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냥 공치사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디자이너님, 화면 너무 잘 받았거든요. 개인 소장하고 싶을 만큼이요. 제 영상을 개인 소장하고 싶으시다고요? 왜요? 그게 촬영 다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남보라 디자이너님께 사랑에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언제부터였는데요? 촬영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서서히요. 에이, 뭐야. 그럼 저보다 한참 늦게 사랑에 빠진 거네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다고요. 감독님을, 아니, 민승 씨를요. 1년 후. 그래, 우리 아들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고? 네, 어머님. 저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엄마. 보라 씨가 엄마 대접하겠다고 특별히 예약한 한정식 집이잖아요. 사내 놈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니 잠자코 있어라. 이복의 처자, 우리가 어떤 집안인 줄은 아는 거냐? 사업 크게 하시는 사장님 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는 어머님께 회사를 맡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잘 알면서 우리 집안에 들이대? 듣자 하니 처자 쪽은 별 볼일 없는 집안이라던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가정교육을 부실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요. 그거야 없이 자란 집안 자식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늘어놓는 뻔한 핑계일 뿐이고. 저 어릴 적에야 가난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패션 디자이너로 자리 잡은 덕분에요. 그래봤자 우리 집안에 비할 바는 못 돼. 허니, 자네랑은 더 나눌 이야기 없을 것 같고 잘 다일러서 좋게 좋게 헤어지거라 아들. 엄마는 그림 있고 이만 먼저 일어나마. 예상대로 만만한 분은 아니시네. 그게 우리 엄마한테도 나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나 어릴 적에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었거든. 겨우겨우 살아난 아들이라서 엄마가 날 많이 아끼셔. 그랬구나. 근데 이제 어쩌지?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해? 그건 차차 생각해보기로 하고 일단 당신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자. 며칠 뒤. 우리 보라가 사랑하는 남자라면 나도 환영이네. 차린 건 없지만 꼭꼭 씹어서 많이 드시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근데 집안에 가족 사진이 참 많네요. 보라 아빠가 가족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서 틈나면 사진 찍어서 벽에 걸어뒀지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랑 많고 화목한 가족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다. 혹시 제가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 한 장만 찍어가도 될까요? 우리 가족 사진을? 왜? 사진 보여드리면서 저희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요. 누구보다 서로를 살아가는 가족이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장가 보내도 괜찮다고요. 그 정도로 되겠어? 딸 말로는 반대가 심하다던데? 솔직히 저도 아무런 확신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며칠 뒤. 여보세요? 나 민승이 엄마일세. 아,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를? 아들이 찍어온 사진 보고 전화한 참이야. 급히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 잠깐 볼 수 있겠나? 지금 당장 만났으면 하는데. 그럼요. 마침 시간 괜찮으니까 제가 차 끌고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너희 집에서 만나자꾸나. 내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마. 주소만 알려주려무나. 지금 폭우 쏟아지고 있는데요? 괜찮아. 지금 이까짓 비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뵐게요. 뭐지? 결혼 반대한다는 말씀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며칠 뒤. 어머님 왜 저러셔? 왜 아무 말씀도 없이 우리 가족 사진만 빤히 보셔? 나도 잘 모르겠어. 당신네 가족 사진 찍어다가 엄마 보여줬었는데 그때부터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러시네. 자네, 잠깐 이리로 와보게. 사진에 계시는 아버님이 혹시... 네, 제 아버님이세요. 군복 입은 사진도 제법 눈에 띄는데. 젊으셨을 땐 군이 장교셨거든요. 신발장에 무슨 신발이 이렇게 많니? 이제 퇴근하세요, 어머님. 어쩐지 송사방에 와 있었구만. 그럼 혹시 저 여사님은 제 어머님이십니다. 아이고, 사진 보느라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여사님이 이 집의 안주인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일단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어나세요, 여사님. 아드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큰절을 올려야죠. 수십 년 만에 만난 은인의 가족이신데요. 저희 가족이 어머님의 은인이라고요? 그게 우리 아들 초등학생일 적에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겨울방학 보내러 떠난 적이 있었단다. 거기서 교통사고가 있었어. 교통사고요? 그래, 교통사고. 그때 우리 아들은 외할머니랑 철도를 따라서 걷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발목이 철도에 끼어버렸다지 뭐니.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마침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우리 아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긴 순간 군인 장교가 달려와서 우리 아들을 구해놓고서는 그 장교분께서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만. 엄마, 저 얘기 혹시... 그래, 아마도 그런 것 같구나. 혹시 그 장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기억하고 말고요. 저 사진 속에 계신 남철현 대위님이십니다.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위님을 수소문해봤지만 소식이 닿지를 않았어요. 군부대 쪽에서도 전역했다는 말만 전해왔었고요. 남편은 사고 이후로 바로 전역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남편분께서
제 아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아닙니다. 전 죄인이에요. 은인의 따님께 모진 말을 해버렸으니까요. 헌데 부군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지. 저 대학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사고 후유증 때문은 아니었으니까 안심하시고요. 폐암이셨거든요. 그랬구나. 그랬어. 내가 너무 늦어버렸구나. 여기서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날이 개는 대로 아버님 묘지로 찾아뵙자꾸나. 뒤늦게나마 감사 인사도 드리고 너희 결혼 인사도 드릴 겸 해서. 바로 다음 날 거짓말같이 폭우가 그치고 날이 개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 절을 올렸고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간청도 함께 올렸습니다. 분명 아버지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저와 남편은 아버지의 살신성인 정신이 이어준 인연이니까요. 자기야, 전화 좀 받아봐, 얼른. 급해. 집에 큰일 났어. 빨리 확인하고 연락 좀 줘. 아, 미안. 회의 중이라 지금 봤어.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큰일이 났다는 거야? 형이... 응?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왜? 형이 죽었대. 뭐? 차에서 혼자 그랬다나 봐. 그래서 지금 엄마 쓰러지시고 난 장례식장이랑 뭐랑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당신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갈게. 당연히 가야지. 주소 남겨주면 바로 갈게. 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어머님 잘 보살펴드리고 있어.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최대한 빨리 갈게. 어머님 집엔 잘 들어가셨죠? 범수 씨가 모셔다 드렸다고 하던데. 아니 뭐 들어오긴 잘 들어왔다만 우리 첫째 생각이 나서. 내 팔자야. 자식 앞세운 부모가 무슨 낯짝으로 고개 들고 산다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이 큰 집에 이제 나 혼자 털렁 남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아휴,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당분간만이라도 너희 집에서 지내야겠어. 네? 저희 집이요? 첫째랑 살던 집에서 첫째 보내고 살려니 도저히 못하겠어. 일단 범수 씨랑 얘기해볼게요. 어차피 몇 달 있으면 너 애도 낳을 거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럼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할 거고 한 1, 2년만 같이 사는 걸로 하자. 나 마음 좀 괜찮아지고 니들 애 낳아서 어린이집인가 뭔가 보낼 수 있을 정도 되면 서로 크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한 거 있어? 무슨 얘기? 집에 모셔다 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왔는데? 아니, 나한테 연락 왔는데 합가하자고 하시는데. 아, 그래? 뭐 나쁠 거 없지. 아까 집에 갈 때부터 그러시긴 했어. 형 없이 혼자 그 큰 집에서 살려니 벌써부터 무섭다고. 괜찮을까? 엄마 집 팔아서 들어오시면 뭐 생활비든 뭐든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생활 더 편해지는 거고. 당신 좀 있으면 출산인데 장모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애 봐주기 힘드시다며. 회사 복귀하려면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남보단 엄마가 낫잖아. 그건 그런데 우리 엄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사람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일단 알겠어. 조금 더 생각해볼게. 애미야, 얘기 다 들었다. 아이고, 잘 생각했다. 내가 니들 애 낳고 나면 애도 봐주고 하마. 네? 저 그냥 생각해본다고 한 건데.
그게 그거지 뭐. 허락한 거잖냐. 아유, 당장 내일 들어가마. 아유, 그러려면 짐부터 싸야겠네. 부동산에 집도 내놓고 바쁘다 바빠. 애미야, 어디니? 저 아직 회사에요. 할 일이 남아서 퇴근 조금 늦게 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아유,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지 뭐냐. 그러고 보니 우리 첫째도 비빔밥 참 좋아했는데. 올 때 비빔밥 재료 좀 사오너라. 저 두어 시간은 더 있어야 갈 텐데 1층 상가에 슈퍼 있으니까 거기서 사오시면 돼요. 아주버님 생각에 입맛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휴, 내 팔자야. 뭐 어쩔 수 없지. 바쁘신 며느님 둔 내 죄지. 알았다. 죄송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양수 터진 것 같은데 어디야? 바로 올 수 있어? 알았어, 바로 갈게. 10분이면 도착할 거야. 출산 가방 싸놓은 거 있지? 그거 챙기고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어. 수고했어. 아까 분만실에서 정신 없어서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서 내가 사진 찍어놨어. 진짜 힘들었어. 그나저나 어머님은? 엄마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한테 연락 안 했어? 어머님 집에 안 계셨어. 누구 만난다고 나가셨는데? 아, 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엄마 보고 싶다. 장모님한테도 연락드려야지, 당연히.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고생했어, 우리 여보. 진짜 고생했어. 우리 딸 애 낳았다며? 아이고, 고생했어. 엄마, 이제 어른 됐네, 진짜로. 우리 딸 닮은 딸이라며. 벌써부터 손녀 보고 싶어서 너희 아빠는 아주 안달이 났어.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아유, 하늘이 아주 샛노랬지. 그래도 너 키우면서 늘 행복했어. 너도 그럴 거야.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맨날 툴툴거리고 신경질 부려서. 아이고, 이제야 철들었네, 우리 딸. 몸조리 잘하고 있어. 오늘은 보니까 차가 없고 내일 버스 타고 올라갈게. 응. 예, 너 몸 풀었다며? 네, 어머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애 낳는 게 뭐 쉬운 줄 알았니? 산후조리는 어떡할 거야? 네? 지난번에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나한테 맡길 거면 용돈이라도 줘야지. 맨입으로 맡기려고? 네? 아, 네. 당연히 수고비 드려야죠. 그래도 며느리고 손녀니까 내가 많이는 안 바라고 한 200만 줘. 품질 좋은 미역도 좀 끊고 소고기 사다가 미역국도 끓이고 하려면 그것도 적은 거야, 사실. 네? 200이요? 거의 제 월급 전체인데? 그럼 생판 모르는 남한테 돈 갖다 바쳐가면서 산후조리 맡기든가. 너도 내가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을걸? 안 그래? 아, 네. 그럼 200 주는 거지? 그런 줄 알고 나 쇼핑 먼저 한다. 이왕이면 병원에서 최대한 오래 있다가 와. 너무 빨리 퇴원하지 말고. 알았지?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나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 이것 좀 네가 주문해줘라. 인터넷인가 뭔가 그걸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다며?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원래 내 나이 되면 이 정도는 발라줘야 되는 거야. 첫째 보내고 아직도 상심하는 시애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네 산후조리도 해줄 건데? 아, 네, 사드릴게요. 그래. 엄마, 우리 딸,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합가한 거 잘한 걸까? 응? 갑자기 왜? 아니, 분명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상심도 크고 우울하다고 하셔서 합가한 건데 요즘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집에 있는 날이 없어. 맨날 놀러 다니시고 이젠 나보고 화장품까지 사오라는데 글쎄 그게... 아유, 네 시어머니 아들 보내놓고 벌써 마음 다 털었네 뭐. 얼굴에 저 고급 화장품 바를 정신 있는 거면 상심이고 뭐고 다 지나간 거야. 헐, 너희 시어머니 이제 다시 분가시켜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뭐 애도 봐주신다고 하고 애 어린이집 갈 수 있을 때까지 1, 2년만 같이 살자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만 같이 살지 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래,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예미야. 네, 어머님, 어디세요? 나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어. 근데 그것보다도 너 돈 언제 보낼 거니? 네? 무슨 돈이요? 내 수고비 말이다. 200이요?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도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가? 매달 줘야지. 네? 매달이요? 내가 네 딸 봐주잖냐. 원래 애엄마가 봐야 되는데 내가 대신 봐주는 건데 당연히 매달 수고비 줘야지. 그리고 산후조리야 내가 200 받고 해줬지만 애 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 50 더 올려줘야겠다. 아, 당연히 네 돈만 써야 되는 거 알지? 행여나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쓸 생각은 말아라. 네가 애를 못 보니 내가 대신 봐주는 거니 당연히 네 돈을 써야지. 어머님, 저 한 달 월급이 270이에요. 250이면 거의 제 월급을 달라고 하시는 건데 애 보는 게 어디 보통 일이냐? 아무튼 매달 오늘 이 날짜에 내 통장으로 250씩 보내라. 오늘부터. 알았지? 여보, 어머님 말이야.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아니, 어머님이 오늘부터 매달 250씩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떡해? 뭘? 아니, 250을 어떻게 드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모아놨던 돈이며 뭐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달 250은 감당 안 돼. 근데 갑자기 웬 250? 몰라. 어머님이 애엄마가 애 봐야 되는데 대신 봐주니까 250 달라고 하시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에이, 말이 안 될 게 뭐 있어. 어? 엄마 말이 맞지 뭐. 당신 힘들지 말라고 엄마가 대신 애 봐주는 건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아니, 내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같이 애 보는데 그리고 솔직히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님보다 내가 애 더 많이 봤어. 어머님 맨날 놀러 나가시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하셔가지고 엄마도 형 그렇게 보내고 적적하고 심란해서 그렇겠지. 네가 엄마 좀 이해해. 엄마가 전문 베이비시터는 아니잖아. 아니, 전문 베이비시터가 아니라서 맨날 놀러 다니시는데 돈은 전문 베이비시터만큼 받아야 된다고? 아, 진짜.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넌 우리 엄마한테 용돈 좀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럼 그냥 엄마가 달라는 대로 드려.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애한테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만데. 그건 네가 휴직 끝나고 벌면 되잖아. 뭐? 아무튼 엄마 그렇게 드리는 걸로 알 테니까 나중에 얘기해. 나 지금 바빠.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저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아이고, 나 6층 할매랑 꽃구경 나왔는데 뭐 한두 시간이면 가니까 애 그냥 두고 나가라. 바쁘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네? 어떻게 그래요? 아직 돌도 안 지난 애를. 그럼 수면제라도 먹여서 좀 채워놓든가 그럼 되잖아. 아무튼 난 집에 가려면 한두 시간 걸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내보내. 갑자기 뭔 소리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애 봐주신다고 합가해서 한 달에 250씩 받아가면서 단 하루도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어. 그러면서 뭐? 애한테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나가라고? 아,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엄마를 내보내라 말아야. 너도 진짜 노답이구나. 뭐? 내가 진짜 그동안 꾹꾹 참았거든? 애 안 보고 놀러 다니는 거, 애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갈아주는 거, 다 보고도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싶어서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다. 애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무서워서라도 같이 못 살아.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엄마를 어디로 내보내. 형 보내고 상심도 큰 양반을. 넌 지금 저게 상심이 큰 모습으로 보이니? 아, 몰라. 엄마랑 알아서 풀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래? 어머님 안 내보낼 거면 내가 나갈게. 이혼하자. 뭐? 이혼 소리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나 지금 진짜 많이 참고 있어. 난 안 참는 걸로 보이고? 내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혼 소리 한 적 있어? 그런 적 없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는 게 과연 그냥 하는 소리일까? 어떡할래? 이혼할래? 어머님 내보낼래?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아이씨, 진짜. 누가 이혼하자면 못할 줄 알고? 너만 참으면 온 집안이 평화로운 걸 맨날 이사다를 만들면서 뭘 잘했다고 이혼 타령이야? 해! 하자고! 이혼! 좋아, 이혼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어디 네 엄마랑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봐. 벌써 양육비 3개월 밀린 거 알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법대로 해서 너 감치라도 시킬 거니까 그거 싫으면 양육비 당장 입금해. 아, 너 이런 애 아니었는데 변호사가 시켰냐? 이것들 아주 돈 벌려고 혈안이 됐구만. 뭐라는 거야? 넌 네 새끼 먹고 자고 입고 할 돈도 안 보내면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아무튼 양육비나 보내라. 아, 알았어, 알았다고.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손녀 데리고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갈까? 좋지. 어디 갈까? 너 이혼한 지 1년 지나고 요즘 그 녀석 걸음 많은 거 보면 내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려. 공원 같은 데 가서 걸음마 연습이나 같이 하게. 좋지. 아, 요새 너무 행복하다 정말. 1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걸렸었는데 어떻게 이혼하자마자 우울증이 싹 나? 신기해 정말. 그래,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야. 엄마는 네 행복이 제일 우선인 거 알지? 응. 여보, 미쳤어? 어디다 대고 여보래? 누가 네 여보야? 왜 그래, 무섭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괜히 입 털다가 욕 먹지 말고 술 처먹었으면 그냥 자라. 나 술 안 먹었어. 제정신이야. 그럼 돌았어? 미친 거야 결국? 왜 연락질인데? 우리 다시 합치자. 애를 위해서라도. 어? 내가 최근에 들은 중 가장 웃긴 소리네.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하자니까 신나게 콜 하면서 도장 찍은 게 1년 전이야. 벌써 잊었어? 나 진짜 진심이야. 엄마도 그냥 시골 이모네로 보냈어.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일도 없고 엄마도 서울 올라올 생각 없대. 나도 엄마랑 살아보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우리 그냥 다시 합치자. 싫은데? 내가 왜?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멀리 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이혼할 당시에 나 진짜 우울증 심했거든? 근데 이혼하자마자 싹 낫더라? 근데 나보고 그 지옥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라고? 내가 미쳤냐? 그리고 무엇보다 너 지금 만나는 여자 있잖아. 그런데 지금 뭐? 다시 합치자고? 와, 진짜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그 여자도 시모랑 합가하자니까 도망갔나 보지? 그건 지 마누라 우울증 걸려 죽겠다고 그렇게 울며 읍수할 땐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죽어도 살아도 지 엄마만 위하던 효자놈이
혼자 딱 1년 모시니 죽겠나 봐. 야, 이 아가리 효자 새끼야. 쫓아가서 네 뚝배기 깨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잠이나 자라. 왜 그래?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 나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거 당신이야. 몰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니까 변한 나랑 합칠 생각하지 말고 꺼져 그냥. 하랴, 예원 엄마. 지 마누라 지 새끼 하나 못 지키는 게 꼴의 남자라고. 아휴 진짜. 야, 됐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 안 그럼 다음엔 네 회사에다가 소송 걸 거야. 양육비 자꾸 안 주면 월급에서 아예 떼고 주는 방법이 있다더라고.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 남편은 밤만 되면 저에게 합치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캡처하고 녹음한 뒤 전 시어머니에게 보냈죠.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아주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만들 테니 말리든 혼을 내든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전 시모는 역시 죽일 듯이 발광해댔지만 지랄하지 말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그냥 차단했습니다. 지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전 남편도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더군요. 지금은 양육비도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있고 저는 최근에 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우리 딸과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듬직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 해요. 이제는 정말 행복에 겨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행복하게 아빠, 충성 씨 괜찮은 사람이야. 내 딸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충성 씨, 아빠한테 잘 보여. 혹시 알아? 나 제치고 경영 후계자 1순위 될지? 왜 너만 제쳐? 난 투명 인간이야? 어린애는 빠져. 몇 개짜리 아닌 거 보면 모르겠냐? 이름처럼 충성하시나 봐요? 언니한테? 네? 그게 무슨... 우리 언니 보통 아닌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겠다고 온 걸 보면 둘 중 하나겠죠. 언니를 구워 삶을 정도의 능구렁이거나 언니 종이거나. 어느 쪽이세요? 입 안 닥치냐? 미애야, 받고 난 저 두고 말이 너무 심하구나. 전 괜찮습니다, 아버님. 미애씨, 전 괜찮아요. 대충 알겠네. 2번이시구나? 딸랑딸랑. 아빠, 얘 지 형부될 사람한테 하는 짓 좀 봐. 이러는 거 보고도 아빠는 얘랑 나랑 둘 다 후계자 후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기에 미진이는 아직 어리다. 나도 내년이면 대학 졸업반이야. 배제하시면 좀 서운해요? 시끄러 이년아. 아빠가 그렇대잖아. 그치 아빠? 아무래도 얜 좀 그렇지? 나이 어린 게 하자인지 인성 쓰레기인 게 더 하자인지 두고 보자고. 그날 밤 남의 방에 들어오실 때는 노크라는 걸 하고 들어오는 게 예의지 않나? 너 형부 될 사람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게 무슨 행동이야? 제가 뭘 어쨌길래 우리 언니가 화딱지가 나셨을까? 깐죽거리지 마라. 한 대 치기 전에. 그렇지. 이래야 너지. 내 성격이 뭐가 어째? 형부더러 종? 내 말 틀린 거 있어? 팩트체크 다 하고 말한 건데? 인연이 꼬박꼬박. 내가 너보다 10살이나 많다는 거 너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 나이값이라는 거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10살 어린 친동생한테 이렇게 유치하게 구시는 거 보면 아휴, 한마디를 안 줘요. 내가 줘봐. 그날로 나도 박충성 씨처럼 언니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될걸? 이 수박 씨발라 먹으려니? 짝짝짝. 찰지다 찰져. 맞아. 언닌 욕이 어울려. 그러니까 괜히 어디 가서 고상한 척 그러지 마. 어우, 내가 이런 걸 동생이라고. 내가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먼저 후회하는 쪽은 항상 언니 너였다는 것만 잊지 마. 다음 날. 티거 어딨어? 밥 먹자, 티거. 티거 없다. 뭐? 너 티거한테 무슨 짓 한 거야? 후회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빨리 말 못해? 앞으로 이 언니한테 충성하겠다고 하면 뭐 한번 생각해보고. 너 또 문 열어놨지? 그래서 튀고 나가겠지?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이런 게 한두 번이야? 나 초딩 때 키우던 햄스터도 중학교 때 키우던 앵무새도 네가 다 갖다 버렸잖아.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아. 뭐? 사이코패스? 왜? 이렇게 나 하나 못 이겨서 안달할 거면 애초에 나 태어났을 때 갖다 버리지 그랬어.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들처럼. 그래, 이년아. 내가 너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한테 내가 봤던 거 몽땅 다 뺏어가는 애가 바로 너라는 거 알았을 때 그때 널 어떻게 해버렸어야 돼. 나도 후회하는 바야. 미친년. 근데 인연이 보자 하니까 애초에 정상이 아니었어. 넌 10살이나 어린 동생한테 질투심이나 느끼고. 질투? 내가 왜? 너를 왜? 그러니까 계속 찍어 누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나 더 좋아하니까. 혹시라도 언니 목까지 나한테 올까봐. 계속 읊어보셔 어디. 고딩 동생한테 사람 붙여서 미행시키는 게 정상이야? 네가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고 다니니까 그랬지. 그게 어떻게 연애질이야. 아빠가 붙여준 과외 선생님이었어. 내 말이 공부하라고 붙여줬는데 붙어다니면서 붙어먹지 않는지 내가 아빠 대신 감시한 건데 왜? 나 수능시험 보던 날 내 도시락은 왜 빈 도시락으로 바꿔치겠는데? 네가 얼마나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지 그거 테스트하려고? 내 생일날 아빠가 사준 옷이며 가방은 왜 갖다 다 팔아먹었고? 네 나이에 너무 과분한 것들이잖아. 근데 왜 그걸 네가 갖다 파냐고! 네가 아빠 성의 무시하고 팔아버릴까봐 내가 미리 선수 쳤다고 해두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넌 이 언니를 언니 대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한 행동을 해, 이 미친년아. 미친년 아니고 언니 해봐. 좀 다정하게. 튀고 데려와 당장.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앞으로 너 하는 거 봐서 계속 이딴 식으로 내 눈에 걸그적거리면 너한테 소중한 거 하나씩 치워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우습고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것만 명심해. 몇 년 후. 뭐? 전략기획부 실장? 아빠! 얘를 진짜 그 자리에 앉힌다고? 너한테 준 거랑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그게 어떻게 똑같아? 그리고 거긴 이 사람이 가고 싶어 한다니까? 형부가 별로 전략적인 사람은 아닌 걸로 아는데. 어때요, 형부? 어떻게, 내가 양보해드려요? 아니야, 조제. 장인어른 보시기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뭐. 빙추인 같은 인간이? 큰 소리 떵떵 쳐도 모자랄 판에. 뭐? 능력이 없어? 미안해요, 여보. 박서방은 내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야, 빙충아. 회계팀이라도 가겠다고 해. 제가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해요. 누가 너더러 감당하래? 난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너라도 달려들려고. 지지라면 짓고 물라면 물어. 저 아버님 지금 회계팀에 공석이 생긴 걸로 아는데. 형부, 그건 제 전공이라서 형부한테까지 기회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제는 이미 전략실에. 다 같이 밥 먹자고 모인 자리에서 회사 얘기는 그만하자꾸나.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아빠, 회사 운영이랑 관련해서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있어? 그런 거 없다. 그래야지. 그러기만 해봐. 아빠, 회사를 다녀도 내가 얘보다 10년은 더 다녔어.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 몇 년 다닌 게 중요한가?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저년 입을 훅 그냥 찢어불러. 그렇지. 이렇게 본색이 한 번씩 드러나 주셔야 얘기가 재밌어지지? 뭐? 진짜 재밌게 해줘? 한번 맛 좀 볼래? 몇 주 후.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병인데, 아빠? 죽는데? 얼마나 산대? 난 지금 그게 궁금하니? 희귀병에 난치병이래잖아. 거기서 죽는다는 말이 왜 나오냐고.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조용히들 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도 가능한데 그 치료라는 게 과정이 좀 어렵다는구나. 어쨌든
완치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당장 치료해. 병원 가자, 나랑. 이미 강 원장이랑 얘기 마치고 왔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도 알다시피 회사 경영진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게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빠 치료가 더 중요하지. 미진이 네 마음은 알겠다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단 거야. 아직 너희한테 경영권을 물려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면 다들 승냥이 때처럼 달려들 거야. 그러라고 해. 이 상황에서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아빠. 너 방금 그 말 맹세할 수 있지? 뭐? 다음 날. 뭔데 이거? 왜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당신이 말해. 나 입 아프니까. 네, 여보. 그러니까 처제, 언니 말씀인 즉슨 처제가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다는 걸 각서로 남기라는 겁니다. 내가 왜? 니년이 어제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회사 경영권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아빠 아프시다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옆에서 뭔 잔대가리를 굴리나 했더니 너 겨우 이 생각해낸 거야?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너 피도 눈물도 없구나? 아, 어디서 개가 짖나? 아, 왜 이렇게 귓구녕이 가려워? 여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처제, 우리 긴 말하지 말고 좋게 좋게 갑시다. 그러시죠, 형부. 긴 말하지 맙시다. 서로 피곤하게. 여보. 처제가 이제 좀 말이 통하네요. 그렇죠? 처제, 이거 한 장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찢으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깔끔하게 그냥 포기해. 아빠가 평생 일군 회사 너 같은 모질이한테 넘어갈까 봐서라도 나 포기 못해. 야, 말이 다르잖아. 왜 한 입으로 두 말해? 어디 가? 얘기 끝내고 가. 그날 밤. 미국? 지금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는데? 미진아,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여기 일은 다 있고 그냥 떠나라. 왜 이래, 아빠? 아빠 아픈 거 다 아는데 지금 나보고 아빠 두고 가라고? 가면 너 자리 잡도록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비행기 티켓이랑 현지에서 살 곳이랑 다 준비해뒀어. 넌 그냥 몸만 떠나면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아빠는 어떡하려고? 회사는 또 어쩌고? 나 못 가. 절대 안 가. 회사는 네 언니가 잘 알아서 할 게다. 뭐? 아빠, 나 지금 잘못 들은 거지? 그런 줄 알고 내일 첫 비행기로 가라. 일어나면 내 집에 너는 없는 거다. 아빠. 몇 년 후, 미국. 대표님, 손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약속된 미팅 없지 않아요? 네, 그런데 꼭 뵈야 한다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 네가 미진이구나. 네? 많이 놀랐지? 내가 네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아빠가 아니면 누구세요? 네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나는 네 큰아버지다. 네 아빠랑은 쌍둥이 형제야. 뭐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죠? 얘기하자면 길다. 어릴 때 우리 둘이 집을 나섰다가 어쩌다 보니 나는 길을 잃고 네 아빠만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 얘긴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얘기도 하더구나. 내가 길을 잃고 자기만 돌아간 후에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나 대신 자기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다고. 평생 나를 찾다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면서 자기는 나를 잊고 살아야겠다 그랬다고. 그래서 너희한텐 내 존재조차 얘기한 적이 없을 게야. 그런데 지금은요? 왜 갑자기 큰아버지라면서 나타나신 건데요? 실은 네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 네? 그렇게 가기 전에 미국으로 날 찾아왔었어. 나를 아주 오랫동안 찾았다면서. 왜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 그때 길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미국으로 입양됐거든. 근데 아빠는
왜 평생 잊고 살겠다던 큰아버지를 갑자기 찾으신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너 때문이었다. 그게 무슨... 이럴 게 아니라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네 언니가 큰일을 내기 전에. 언니가 왜요? 네 언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가면서 얘기해주마. 그나저나 너는 네 아빠 말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똑 닮은 딸이라고 했지. 네 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널 미국으로 보내야 했다며 널 잘 부탁한다고도 했다.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아빠... 다음 날 한국. 아빠? 이미지? 뭐지 이 상황? 나 지금 헛거보고 있는 거야? 여보, 귀신이에요. 장인어른 장례식 한 달 전에 끝났잖아요. 귀신이 어딨어? 당신 누구야? 넌 또 갑자기 왜 나타났고?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더니 그래서 아빠한테 그런 짓 한 거야? 뭐래,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사라져서 아빠 눈 감을 때까지 소식 한 통 없던 불효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뭔 개소리야. 큰아빠, 가지고 오신 거 지금 할까요? 큰아빠? 어이가 없네. 아빠한테 잃어버린 쌍둥이 형이라도 있었대? 지금 소설 쓰냐? 그러기엔 장인어른이랑 너무 똑같아요. 나 좀 무서워요. 빙충아, 아빠 사진 들고 가서 어디 가서 똑같이 고쳐달라고 했겠지. 아니, 네 말이 맞다. 나는 네 아빠의 잃어버렸던 쌍둥이 형이고 오늘 네 아빠의 유산 상속에 관한 유언 공증 변호사 자격으로 왔으니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듣거라. 본인 이상일은 사후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부동산, 서울과 경기 지역의 모든 부동산은 자녀 이미진에게 상속한다. 동산,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은행의 모든 예적금은 자녀 이미진에게 상속한다. 뭐? 지금 장난해? 전혀 없는 동안 내가 한 게 있는데 뭘 다 제일 준대. 내 업적은? 내 공은? 공? 업적? 아빠 스트레스 받게 해서 완치 직전에 있던 병 도지게 한 거?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게 한 거? 회사 주식 빼돌려서 작전 세력이랑 짜고 팔아먹어 네 배불린 거? 회계팀 저 빈충이한테 넘겨서 회사 돈 다 횡령한 거? 기다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게 해줄게. 이것들이 어디서 구라를 치고 난리야. 이거 다 짠 거지? 너 그동안 어디 숨어서 이거 시나리오 쓰고 있었어?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년. 나도 이게 다 시나리오였으면 좋겠다. 너 같은 년한테 아빠 안 맡기고 애진작에 없애버리는 내용으로 다시 쓰고 싶다고. 너 나온 페이지들 다 쫙쫙 찢어버리게. 이러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앞으로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들 테니까.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제부터 기대해.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너한테 소중한 거 하나하나 다 뺏어줄 테니까. 해봐 어디. 니까짓 게 나처럼 할 수 있나 보자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처제, 그래도 언닌데. 지랄. 이제부터 나한테 언니 같은 거 없어.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 그런 줄 알고 꺼져. 몇 주 후, 집 앞.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미진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나 개털됐어. 개털될지 네가 한 거야. 아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니까. 집 압류당하면서 코트 한 벌 못 가지고 쫓겨났어. 이 엄동설하네.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 뺏어줘? 미진아, 우리 인간적으로다가 생각해보자. 그래도 피를 나는 자매잖아. 나 많이도 안 바래. 그냥 집 한 채만. 아니, 당장 어디 좀 따뜻한 데 들어가게 돈 조금만 줘. 어? 아빠가 읽은 것들 중에 너 같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건 10원짜리 한 장도 없어. 네 죄는 네가 법정에서 받은 그 판결이 전부가 아니야. 아빠를 죽음까지 방치한 죄. 나한테서 가족이란 이름을 빼앗은 죄. 그 죄 끝까지 내가 다 치르게 해줄 생각이거든. 앞으로 남은 삶 매일매일 기대하게 될 거야. 너한테 얼마나 다이나믹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거 내 손에 달려있거든. 미진아, 나 살려줘.
큰소리 떵떵 치며 아나무인이던 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비굴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몰락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애초에 답이 없는 인간이란 걸 알았을 때 일찌감치 손절했더라면 중요한 시기에 아빠를 잃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아빠와 똑 닮은 성품을 가지신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언니가 망가뜨린 아빠의 회사를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답니다. 아빠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만큼 큰아버지도 더 잘 모시며 두 번째 아빠와 두 번째 삶을 멋지게 살아갈 겁니다. 발음, 잘 들어갔어? 응, 오빠. 난 잘 들어왔어. 오늘 너무 고마워. 오빠가 오늘 나한테 프로포즈 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예쁘게 하고 올걸. 괜찮아.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예뻤던 적 없어. 당직 때 3일 안 씻은 얼굴도 내 눈엔 엄청 예뻤는데? 아이, 부끄럽게.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꽃다발 보시곤 그게 뭐냐고, 오늘 무슨 날이었냐고 나보다 더 들뜨셔서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프로포즈 받았다고 했어? 당연히 이야기했지.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해. 학교 다닐 때도 오빠 착하고 똑똑하기까지 하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었는데. 나 그렇게 잘난 놈 아닌데 조금 쑥스럽다. 에이, 잘나고 못나고가 어딨어. 나한테 잘하고 환자들한테 잘하고 부모님들께 잘하면 된 거지. 잘난 사람이 뭐 별거야? 나한테 제일 잘나면 된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 프로포즈 받아줘서 더 고마워, 바름아. 내가 더 고마워, 오빠. 오빠네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곧 말씀드려야지. 얼른 나도 오빠네 부모님 뵙고 싶어. 못난 며느리 들어온다고 반대하시면 어쩌지? 에이, 무슨 소리를. 우리 부모님 그럴 뿐 아니셔. 되려 나보고 잘하라고 닥달하실 거야. 나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다. 오빠, 오늘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얼른 자고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하니까. 그래, 너도 잘 자. 엄마, 아버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주는 집에 갈 시간이 안 나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가족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머, 그래? 요새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세상 참 편리해졌네. 근데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이냐? 네가 몇 년 전에 사귄다고 했던 같은 병원 아가씨 말이야? 네, 맞아요. 성품도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부모님께도 잘하는 아이여서 분명 엄마랑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어머, 그 아가씨네 집 대대적인 의사 집안에 잘 산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 바름이 부모님께서 절 정말 좋아하세요. 어제 프로포즈 했었는데 다행히도 두 분은 허락하신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건 아비로서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만 나는 그 아가씨가 우리 상황을 보고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다. 엄마 생각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상대가 생긴 건 엄마로서 정말 기쁘지만 집안의 격차가 정말 많이 나니 혹시나 그 아가씨가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너무 많구나. 두 분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름이가 그럴 애였다면 결혼할 결심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사는 집이라고 해도 바름이 부모님들도 좋으신 분이니 절대 저희 집을 무시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건 가봐야 하는 일이지.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그 아가씨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니?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이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 아가씨가 정말 좋은 아가씨이고 네가 결혼할 마음이 확고하다면
우리가 농아인이라는 것과 집안의 수준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거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봐야 해. 엄마 말이 맞다. 그 아가씨의 인품이 어떤지를 떠나서 아가씨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게 많다. 결혼은 둘만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름아, 나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응, 뭔데? 말해봐. 나 너랑 5년 동안 만나면서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 잘 한 적 없었지? 그랬지? 오빠는 집에 대한 이야기랑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어차피 내가 프로포즈도 했고 우리 결혼할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무게를 잡아? 사실 우리 부모님 농하셔. 쉽게 말하면 들을 수 없어서 말을 하실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네가 자라왔던 환경이랑은 다르게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이야.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거나 그렇다면 지금 날 떠나도 좋아. 아, 그럼 내가 수화를 배우면 되는 건가? 뭐라고? 내가 그 정도 이야기에 오빠를 버릴 정도의 사람으로 보였어? 조금 실망인데? 아니, 너 화 안 나?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 조금 놀라긴 했어. 그런데 그게 결혼하는데 흠이 되나? 들으실 수 없으면 수화를 하면 되고, 수화도 잘 못하시면 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이 시대에 그게 중요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많이 당황하실지도 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오빠가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바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여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알면 좀 잘해. 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날짜를 잡자고 하시는데 어떡할까?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준비가 아직 안 되셨고. 그럼 내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나서 말해도 될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 오빠, 점심은 먹었어? 이제야 먹네. 너무 바빴어. 부모님하고 이야기는 잘 해봤어?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역시 반대하시지?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냐고 하시면서 당장 수학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얼굴 뵙기 전에 카톡 같은 걸로다가 시원하게 맘 터놓고 얘기 나누자고 하셔. 오빠 생각은 어때? 나 진짜 숨 참았어. 정말 괜찮다고 하신 거야? 봐, 우리 엄마 아빠 막힌 사람 아니라고 했지? 오빠가 괜한 걱정한 거라니까. 정말 고마워, 바름아. 내가 너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평생 잘하고 살게. 오빠만 잘하면 될 일이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고 오빠한테 잘해야지. 오빠,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바로바로 말을 해줘. 우리 가족, 다른 사람들 눈에는 금수저로 보이고 그렇겠지만 전혀 아니야. 우리도 정말 평범한 가족이고 편견 없고 색안경 없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런 걱정도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 그럴게.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며칠 뒤쯤에 내가 자리를 만들어 볼게. 고마워, 바름아. 퇴근까지 파이팅하자. 오빠도 진료 파이팅이야? 엄마, 아버지, 바름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래, 그 아가씨는 뭐라고 그래? 별로라고 그러지? 아니요, 되려 제가 혼났어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면서요. 정말이야? 그럼 아가씨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되려 부모님께서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걸 아시고는 당장이라도 수화를 배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
상견례를 하자거나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안 그래도 얼굴을 뵙기 전에 카톡 단톡방 같은 걸로 먼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셨다면 그러는 게 좋겠구나. 우리한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이틀 정도 뒤에 자리를 마련해보자. 네, 알겠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상견례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름이 아빠 온자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름이 엄마 나조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의대 엄마 강수아라고 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대 아빠 이무원입니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옴바름이라고 합니다. 오빠랑 만난 지는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이, 죄송하다니요. 되려 우리가 더 미안해요. 정말 금지옥엽 키우셨을 텐데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되려 저는 두 분이 존경스러운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인품도 좋고 똑똑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요.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는 두 분이 저희 사정을 들으시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안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도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대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예비 사돈께서도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시지요. 우리 바름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되려 의대가 힘들까봐 더 걱정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빠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희가 정말 좋은 며느리, 사돈을 얻은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의대 많이 부족한 녀석이지만 앞으로 좋은 남편이자 사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저희야말로 훌륭하신 사위와 사돈을 얻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 바름이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름처럼 바름 며느리가 될 수 있게 집사람이랑 제가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바름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도 정말 좋은 사위, 남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돈.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불안했었던 저희의 결혼.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항상 배려해주시고 저를 최고의 사위라고 말씀해주시는 장인 장모님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사위,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